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도 설 잘 보내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엇이든 해결해 드립니다.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메일을 받았잖아요. 그 메일이 무려 3,000통이 왔습니다. 다들 각자 사연도 많으시고 또는 고민도 많으시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상대적 박탈감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 메일을 보면서 제가 추려서 처음에 300개를 추렸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추려서 100개로 추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한 번 더 추려서 30개 정도 이렇게 추렸는데요. 더 이상은 추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3분 정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한 3분, 한 편당 3분씩 30분을 전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좀 많은 경우의 수를 보시면서요, 나도 좀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으면 그 부분을 보면서 조금 도움을 받으면 되고요. 저 사람은 좀 나랑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이 비슷했는데 나도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편에 3개씩 해서 빠르게 30편 정도를 할 거고요. 제가 사연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한테 사연을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유료 상담을 다 받아보셨던 분들입니다. 유료 상담으로 저는 사실대로 있는 내용을 받은 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언급을 할게요. 아기곰TV한테 30만원을 내고 상담을 받았었다. 닥터 부자 아빠한테 상담을 받았었다. 다니쌤한테 상담을 받았었다. 이런 식으로,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55만원, 100만원까지 지불하면서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이 상담을 받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파일럿한테 한번 상담을 해봅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절대 유튜버들한테 돈을 주지 마라. 유튜버들을 후원하지도 말고 유료로 상담을 받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면 그들은 그들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단 한 명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진심으로 생각해줬다면 돈을 받고 그렇게 정답을 못 찾을 만한 그런 해법을 주면 안 되죠. 만약에 도움이 안 됐다면 돈을 받지를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절실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은 이익을 취하고 돈을 지불한 사람은 합당한 답을 얻지를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른 부동산 유튜버들한테 저한테도 물론입니다. 저한테는 저는 후원 같은 걸 받지도 않지만 절대로 다른 부동산 유튜버들한테 후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료 상담 받아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수많은 저한테 메일 주신 분들이 좀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그런 곳에 돈을 쓰지 말고 본인이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자신이 공부를 해보고 알아서 좀 하나하나 깨우치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전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 딱 정답을 듣고 그걸 바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내면 좋겠죠. 하지만 실제 세상에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두는 좀 길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사연 빠르게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익명으로 많이 요구를 하셔서 제가 좀 사연을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애절한 저의 사연을 꼭 들어주세요. 저는 64세 여성입니다. 투자를 모르고 개미처럼 일만 하며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조금의 여윳돈 1억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에게 선입금을 하고 성남에 4천만 원으로 5년 후에 5억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여 선입금을 하고, 근데 여기서부터가 잘못됐죠. 4천만 원을 투자해서 5년에 5억을 버는 거면 거의 수익률이 12배입니다. 그러면 1200%면은 주식도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주식이 대박나도 12배 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부동산으로 12배의 수익을 준다는 거죠. 건물을 보러 갔는데 밖에 창문만 보여주고 내부는 안 보여주고 다른 곳 수리해 놓은 곳만 보여주고 계약하라는 식으로 밀어붙였죠. 수리비는 1,300만원 별도, 컨설턴트 비용 1,000만원 별도. 그러니까 말한 그 건물도 안 보여주고 다른 걸 보여주고 수리비도 1,300만원 내라, 내가 컨설턴트를 해줬으니까 1,000만원을 또 내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계약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안 하겠죠. 계약을 안 하고 왔는데 선입금한 거를 안 돌려주고 전화도 안 받고 연락 끊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소액 투자자들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사기 당하고야 네이버 카페 글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당하고 있다는 실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일럿님은 정직한 분, 돈 보고 상담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진실하고 신선한 방송을 해주셔서 동영상을 쭉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동영상에 댓글을 한번 올린 적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좀 제가 더 방송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이런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올바르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런 피해에 좀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고요. 여러분들은 절대 선입금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서 당연히 집도 안 보여주는데 그 집을 계약할 이유도 없고요. 수리비를 내가 1,300만원에 내서 수리를 한다? 이것도 웃기고, 컨설턴트 비용이 1,000만원이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그쵸?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투자자들의 절실한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특히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공부하고 알아가는데 시간이 좀 조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한 번에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찍어주는 걸 하고 싶고, 그래서 남이 찍어주는 게 좀 정답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우를 범하는데 64세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솔직히 100세 시대입니다. 거의 90세, 100세를 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최소한 10년, 20년은 더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많은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많이 보고 참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유튜버를 맹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루두루 다 보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의 이런 부분은 맞고 이 사람의 이런 부분은 맞고 이런 식으로 본인한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좀 캐치해서 이렇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1억 정도잖아요. 그 1억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안산선이라고 있어요. 신안산선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 신안산선이 신안산선 노선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좀 크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크게 잘 안 보이네. 그나마 이게 조금 크네요. 신안산선이라고 이렇게 안산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시흥에서부터 안산에서부터 올라와서 광명, 석수, 시흥, 독산, 구로 디지털단지, 대림, 삼거리, 신풍, 도림, 사거리, 영등포,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신안산선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추후에는 공덕과 서울역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노선이 꽤 괜찮죠. 근데 이 신안산선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이 아래쪽으로 대림은 빼세요. 대림은 중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대림은 빼고 구로 디지털 단지나 독산, 시흥 사거리 이 세 개 중에 보시면은 괜찮은 지역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또 뭐 구군관이라 그러죠? 구군관. 구금관 해서 구는 구로, 금은 금천구, 관은 관악구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실제 관악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조금 인기가 시들했고요. 구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금, 구로랑 금천인데 아까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곳이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도 1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독산역에서 서고요. 그 다음에 시흥 사거리에서 씁니다. 금천구청이 그 사이에 있고요. 금천구청 위로 독산역, 금천구청 오른쪽 아래로 시흥 사거리가 있는데 이 두 군데 신안산선이 쓰게 됩니다. 현재는 이 독산역과 시흥 사거리 사이 아파트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쌉니다. 뭐 대략 뭐 한 4억에서 5억 또는 싼 거는 뭐 2, 3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끼고 하면은 아마도 뭐 1억 사이로는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러면 이거 사서 뭐예요? 이거 되게 그냥 오래된 아파트 하나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이에 롯데캐슬 골드파크라는 새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새 아파트가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뭐 그렇게 새 것도 아니에요. 16년 11월에 입주했으니까 대략 한 4년. 새 아파트 가격이 11억 3천, 뭐 9억 6천, 11억 5천, 10억. 대략적으로 10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근처에 독산역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흥 사거리 이 주변으로 오래된 아파트를 사서 가지고 있으면 이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면 얼마가 된다? 10억은 가겠죠. 왜냐면 독산 아까 롯데캐슬이었나? 그 롯데캐슬이 10억 정도 하니까 최소 10억은 갈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신안산선이 개통해서 여의도와 뭐 공덕, 서울역까지 나중에 가게 되는 날이 오면은 가격은 더 평가받을 수 있겠죠. 이 중에서 또 괜찮은 곳이 있어서 또 찍어드릴 수도 있지만 요즘엔 또 하도 뭐 유튜버들이 찍어서 이렇게 집값이 폭등한다 그러면서 유튜버들이 단속한다고 하니까 찍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주변에 가셔가지고 임장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괜찮은 곳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사연은 저렇게 좀 해결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연 바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상담 부탁드립니다. 30대 초반 간결하게 작성 방송 가능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33살 직장인입니다. 방송 꾸준히 잘 보고 있는 구독자 중에 한 명이고요. 저 예산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결혼 1년차 대기업 맞벌이 부부고요. 자산 및 가계 소득으로 봤을 때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부부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요즘 부동산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소득이 높아 신혼 특공 청약이 불가하고 급상승한 부동산 가격 때문에 집을 살 수도 없는 전형적인 신혼부부입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죠. 끼인 세대 20대, 30대, 40대들은 청약 점수도 안 돼서 청약도 안 되고 또 맞벌이를 하게 되면은 웬만한 소득이 뭐 1억이 넘어가게 되죠. 기업 다니게 되면. 근데 그게 뭐 7천인가 8천에서 걸려 있을 거예요. 보금자리론 이런 게. 그렇게 되면 맞벌이 하면 또 안 되고 그렇다고 혼자 벌자니
그 돈으로 생활하기도 버겁고 집을 어떻게 사고, 그쵸? 저보다 상황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여유로운 분들도 계시지만 애매한 자산과 소득 탓에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하고 친구들도 모두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산은 1억 5천만 원 정도 되고 3억짜리 아파트 전세 살고 있고 1억 5천에 전세대출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3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고 자기 돈 1억 5천이 있다는 말이네요. 둘 다 5호선 라인을 이용하고 아내는 광화문, 저는 경기도 초월역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690만원, 여기서 매달 400 정도 저축해서 답심리역 근처에 있는 두산 아파트 32평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최대한 이용하여 2021년 6월쯤 매매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현금을 차곡차곡 모아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게 맞을지 아니면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해놓고 전세를 사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30대 초반 직장인들에게 한마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경우에도 그 끼인 세대들이 지금 되게 피해를 보고 있죠. 제가 예전에도 수차례 얘기를 했었지만 무주택자한테는 대출을 70%까지 해줘야 됩니다. 다주택자한테는 물론 제한을 하는 게 맞지만 무주택자는 돈이 없어서 무주택자인데 무주택자도 40%로 제한을 해두면 당연히 무주택자는 집을 사기가 힘들죠. 그러면 이 무주택자가 무슨 투자를 하게 돼요? 돈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갭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갭 투자를 하지 말라. 그러면 이 무주택자는 계속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집값이 올라가면서 전세가가 서울이 폭등을 해버렸죠. 그러면 내 전세 비용이 계속 많이 들어가고 월세를 들어가면 월세를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나는 돈을 언제 모으죠? 이게 제 주변에 30, 40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청약도 안 되게 해놓고 전부 다 가점제로 바꿔놓고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는 항상 하는 말이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 정부 말을 믿지 말고 본인이 알아서 투자를 해서 좀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이 1억 5천이 있다 그랬죠?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산 롯데캐슬 위브 같은 경우는 아마 위브 말하시는 것 같은데 답심리에 두산이 위브겠죠? 아마도 뭐 제 생각에는 위브 같긴 한데 답심리역 앞에 있는 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심리 두산 위브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대충 7억 정도 합니다. 뭐 그것도 작은 평수가 7억을 정도 하는데 훨씬 더 넘었네요. 지금은 이제 8억 가까이 하네요. 7억 8천에서 8억 가까이.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8억이면은 뭐 가장 싼 걸로 해도 7억 8천. 7억 8천에 60%가 있어야 되죠. 40%밖에 대출이 안 되니까. 60%가 있어야 되면 4억 6,8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입주를 하기 위해서 4억 6,800만 원에서 아까 1억 5천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필요한 돈이 3억 1,8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400만 원씩 적금을 넣는다 그랬죠? 그러면 나누기 400만 원 하면은 79.5개월이 필요합니다. 대략 80개월. 이걸 12로 나누면 년이 나오겠죠. 1년, 2년 나오겠죠? 그러면 400만 원씩 아무 일 없이 6년 6개월을 모아야 저걸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년 6개월 후에 저 집값이 그대로 있으리란 보장이 절대 없죠. 그리고 살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이 생기죠. 400만 원씩 모으고 싶어도 겨울에는 뭐 파카도 하나 사야 돼. 명절에는 부모님 선물도 용돈도 드려야 돼. 또는 개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중간에 육아휴직도 해야 돼. 이러면서 이게 가장 베스트로 생각했을 때가 6년 6개월이고 길면은 뭐 7년 8년도 걸리겠죠. 중간에 육아휴직 1년이라도 하면 뭐 1, 2년 늘어나는 거는 순식간이고 게다가 아이가 생기면 소비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한 10년을 봐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아서 산다는 생각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신용대출을 받고 하면 다 살짝 기간을 앞당길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신용대출을 하러 은행 가서 이거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이러는데 부동산 살려고요 하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냥 뭐 차 살려고요 아니면은 뭐 하려고요 이런 식으로 다른 데 핑계를 대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핑계를 대면 되지만 조만간은 그것도 안 될 걸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겠죠. 모아서 사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깝긴 한데 제 생각에는 지금 30대 40대들은 청약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이 가점제로 바뀌면서 서울은 지금 당첨 확률이 없어졌지만 이 가점제 같은 경우도 계속 가점제로 가진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추첨제로 좀 풀어줄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하는 말이 지금 30대 40대 끼인 세대들을 위해서 이들은 청약 당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총선이 지나고 나서나 또는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든지 좀 수를 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노려보는 것도 좋고요. 또는 이제 3기 신도시, 고향 창릉이라든지 뭐 부천 대장이라든지 아니면 하남 쪽 그런데 3기 신도시들을 좀 청약을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3기 신도시는 신도시 물량이기 때문에 꼭 고양시에 살지 않아도 또는 뭐 꼭 부천에 살지 않아도 청약을 할 수가 있고요. 청약에 당첨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많은 세대가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워낙 좋아서 아마도 당첨되면은 1, 2억은 쉽게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차라리 아까 말한 답심리 위부를 가고 싶으시다면 답심리 위부에 전세로 들어가서 사시고요. 돈을 최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80%까지 되니까 아까 거기는 전세가 뭐 한 4억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20%인 8천만 원을 내 돈을 내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좀 모아두는 거죠. 통장에 언제든지 쓸 수 있게.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면서 살아도 솔직히 원룸 월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세를 살고 계시다가 3기 신도시 청약이 나오는 데를 다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서울에도 나중에 청약이 가능해지는 지역이 생기면은 거기도 청약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가 청약을 좀 장려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 서울을 무리하게 사는 거는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서울이 고가 주택을 시작으로 가격 하락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이라든지 송파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런 곳이 이제 가격 하락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뭐 폭락까지는 갈 거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오기 때문에 뭐 많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조정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2년 동안 15억 올라놓고 지금 2, 3억 떨어졌는데 2년 전에 산 사람은 이걸 조정이라고 생각할까요? 폭락이라고 생각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요. 서울 집은 당분간은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열기가 수도권으로 몰려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울이 좀 가격이 보합 내지 약간 좀 가격 할인이 올 수 있으니까 살려면 차라리 가격 할인이 조금 왔을 때 사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뭐 엄청 저가는 할인이 이제 더 이상 되지 않지만 하락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고가 뭐 한 9억대라든지 뭐 15억대라든지 또는 뭐 7, 8억대는 약간의 조정은 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지금 억지로 사지 마시고 잠깐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연을 보시면은
파일럿님 꼭 읽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파일럿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제가 파일럿님을 알게 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대한 갈망은 컸으나 방법도 모르고 돈이 없어서 꿈에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아는 동생의 소개로 파일럿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30대 초반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주말 부부로 살다가 남편을 사고로 보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2달이 조금 넘어서요. 이분은 솔직히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채택을 했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는 입장에서 아이가 2달이 넘었는데 남편을 사고로 보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남편과 한 집에 살아본 게 불과 2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어렵게 얻은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그 후로 줄곧 부모님 시골댁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고요. 제 집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 글을 쓰면서 제가 참 무능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나름으론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아이 뒷바라지하면서 연로하신 두 분 부모님 병간호 해가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제 삶이 참 허무한 것 같아 슬프더라고요. 이 나이에 내 이름으로 된 집안채가 없다는 것이 물질이라도 많았으면 얼마나 힘이 될까. 나이를 먹다 보니 용기도 없어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막해지더라고요. 아이가 대학을 서울에 다니다 보니 월세도 너무 버겁고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집 없는 서름이 마구마구 밀려와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가 졸업을 하면 서울에 거주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형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파일럿님께 용기 내어 문을 두드려 봅니다. 저는 자기 돈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갭 투자란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 살 수 있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저에게는 가진 돈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을 했어도 많은 보수가 아니라 아이 뒷바라지하고 생활하는 데 사용해서 종잣돈이 1억밖에는 없습니다. 이 돈을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방법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합니다. 파일럿님, 저의 소원 중에 하나가 서울의 제 집에서 아이 이사 걱정 안 하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노후 생활자금 만들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생이 있는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요. 사연을 쓰자면 구구절절이 너무 많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두서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파일럿님,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인의 말로는 수인선이 지나는 월곶에 전세 안고 투자해보면 어떠냐는데 파일럿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삶이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길 기도드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한 1억 정도 있고 서울에 집을 사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안산선 있죠? 신안산선이 지금은 조금 인기가 없는 노선이 지금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착공은 했습니다. 신안산선이 착공을 했나 한번 볼까요? 신안산선 치니까 바로 착공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21년 만에 착공 신안산선.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20분 내외. 굉장히 좋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독산이나 시흥 사거리는 훨씬 더 가까워지겠죠. 한 10분대로 진입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데 1단계가 노선도가 한양대에서부터 여의도 공덕 서울역까지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1억대로 서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안산선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시흥 사거리 있죠? 거기랑 그 다음에 아까 무슨 역이었죠? 역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독산. 그 주변을 보시면은 그 주변에 이제 아직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파트들 중에서 괜찮은 곳, 그 용적률이 괜찮은 곳, 이런 곳들 좀 추려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금액일 겁니다. 또는 몬테크를 하셔도 좋아요. 몬테크가 뭐냐면 오래된 아파트는 싸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재건축이 될 때까지. 누구나 다 새 아파트 살면 좋지만 새 아파트를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새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남은 돈을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죠. 이미 자기 거주하는데 비용을 많이 써버리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몬테크라는 건데, 몬테크도 돈이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저도 몬테크를 많이 했었습니다. 빌라에도 살았었고요. 아파트도 월세도 살았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돈을 깔고 앉고 있는 게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됐어요. 저는 그냥 매달 월세를 내면서 살고 그냥 이 돈으로 여기저기 투자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방송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워낙 많습니다. 그냥 방송 틀어놓고 몇 시간이고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또 영상이 길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지루하시니까 제가 최대한 좀 짧고 빠르게 이렇게 방송을 하려다 보니까 말을 좀 빠르게 했는데,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선착순 10분은 답변 메일을 전부 다 드렸고요. 제가 또 다음 주 되면은 그 다음 분 선착순 10분을 또 답변을 드리고요. 이렇게 좀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영상은 자주자주 2, 3일에 한 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30분 정도 빠르게 다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하면서도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이게 도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요새는 또 유튜브 단속한다 그러고 되게 웃기죠. 이게 본인들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국토부, 그러니까 서울 집값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권자 10명 중에 8명이 강남에 집이 있습니다. 그들 집값이 최소 10억 정도씩 다 올랐고요. 그들은 돈을 벌었는데 이제 서민들이 돈을 벌겠다고 하니까 이게 투기꾼 그러면서 단속한다.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나는 돈을 벌었지만 너네는 벌면 안 돼.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저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정부 방침에 따르긴 따라야겠죠. 그래서 제가 특정 단지를 찍어서 알려드린다든지, 그 전에는 이제 제가 괜찮은 곳을 많이 찍어서 알려드렸었는데 이제 찍어서 알려드린다든지 그런 거는 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어느 지역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게, 저도 방송을 오래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시는데 좀 불편함이 좀 덜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밤 늦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비행 갔다 와서 또 조만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